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포교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우리 학교 입구에 보면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포교나 이런 것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07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판매나 포교는 접하고 종교 문제 때문에 시끄러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근데 항상 너무 많았어가지고 종교 문제가 시끄러웠다는 학생의 말.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학내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측에서는 이제 대학 구성원들이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교 관련된 내용은 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인터뷰만 받는 건데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학교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2년 3월 26일 전남대학교. 정말 죽겠잖아 지금. 아니 시간이 들어왔고 이게 뭔 짓이야 지금. 오늘 기간이잖아요. 이게 왜 기간이? 법정으로 이 공간을 가져오세요. 그래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왜 기간을 이거 법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어집니다. 지금 유인물 때문에 그런데 유인물이 어떻게 불법이며 어떤 사유가 잘못되는지 보고 판결문을 갖고 오면 동학생이나 들지를 하겠습니다. 뿌리는 것은 막지 못하더라도 뿌려가지고 학생들 보고 버리는 것을 주워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연설유공원에서 학생들과 여기서 시비가 붙었고 여기서 시비가 붙었고 여기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전체가 있는 데서 한번 할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한 통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온 서류는 20년 전 전남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았습니다. 2004년 전남대 기독학생연합회 전기현에서 발행한 책자 신천지 동아리연합회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전기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신천지가 동아리연합회, 즉 동연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위장 동아리를 만들고 동연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자리를 독식해 학내 동아리 운영권을 독점했다고 알린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연 회장이 모두 신천지인으로 구성됐습니다. 2000년 동연 운영위원회의 50%였던 신천지, 2003년에는 운영위의 85%를 신도들이 맡게 됐습니다. 숫자가 많아진 신천지 임원들은 학내 동아리, 특히 기독교 동아리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4월, 동연 운영위는 5개 기독교 동아리를 제명시키며 사실상 학내 활동을 차단시켰습니다. 2002년 동아리연합회 활동 보고서에는 기독교 동아리연합 관련 대처 방안 논의를 활동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신천지식 날짜인 신천기를 사용했고 당시 신천지인 동연 회장이 보고자로 기록됐습니다. 전기현은 신천지가 동연 활동 중 최소 5개 이상의 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리 징계 이유와 동아리 운영 목적, 동아리 회원 자격과 소집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6일 신천지 학내 침투 폭로 전단지를 배포하려던 전기현과 이를 막으려는 신천지 간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직후 전기현의 학내 기자회견. 신천지인들이 그때 학내에 난입했을 때 그 첫째 날에 자치권 침해를 외치는 종교 동아리와 전기현 학우들에게 너희들이 학교에 뭐냐, 자치권 침해가 뭔지 아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신천지가 전기현 동아리들을 제적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신천지에 포교당했다는 학생들 발언도 이어집니다. 학교 운동장과 정문에서 많은 청 누나들이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 조사 내용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고 저는 한 누나의 그런 설문지 조사에 사실대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임에서 문화 강좌를 시작하였는데 그 소모임 신입생들을 강주역 근처에 있는 신천지 교육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설문지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짜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가서 배웠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전기현에서 활동했던 이문기 목사. 학내 신천지 활동을 폭로하던 임 목사는 2004년 신천지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노트북 가방도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이 가져가고 저는 이제 끌려갔어요. 힘이 안 되니까 수명의 이제 수십 명의 이렇게 신천 신도들이 십수 명의 이제 청년철을 데리고 가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외쳤죠. 내가 납치를 당하고 있다. 그때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친구다. 너 왜 그러냐 친구끼리 이러면서 이제 우연히 인근 경찰에 발견돼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임 목사. 2004년 배포된 전단지에는 폭행당한 임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전기현 측 주장은 사실일까? 신천지에서 동아리연합회 이름으로 만든 전남대 배가 워크숍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96년 동아리 등록부터 전남대 포교를 시작합니다. 해당 동아리는 전기현이 위장 동아리라고 주장했던 동일 모임입니다. 이후 동현 농활과 축제에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넓힌 신천지. 2000년 동아리연합회 임원 출마에 이어 동아리연합회 정복을 알립니다. 2001년 5개 기독교 동아리 제명과 2003년까지 동현 임원에 선출된 결과도 기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신천지는 7가지 이유로 동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활동 공간 마련과 타 선교단체 제재, 활동성 보장과 전도 기회 제공, 물질 제공과 대학 문화 창출, 마지막으로 타 지파 대학의 협대입니다. 제재할 선교단체로는 앞서 제재당했던 5개 동아리가 포함됐습니다. 총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동현이 필요한 이유에 더해 신천지 표면화와 신천지 비방 금지를 위해서입니다. 법정까지 갔던 전남대 신천지 사태. 결국 2005년 동현 임원을 맡았던 신천지 학생이 신도임을 인정하고 지위 박탈 당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신천지는 전기현 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문기 목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2건 다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광주 지역 2단 상담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문기 목사. 전남대 사태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제 삶이 이제 이단 사역자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이협이 되겠다. 이미 이제 학내 캠퍼스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끝난 줄 알았던 전남대와 신천지 악연. 하지만 2017년과 2021년 2차례 전남대 총학생회 개입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신천지가 동아리연합회를 넘어 총학생회를 장악하고자 한 겁니다.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이 권한을 통해서 학생들의 명단도 얻을 수 있고 행사도 치를 수 있고 그 행사를 치른 이후에 접근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의기구를 이렇게 점령하려는 목적이 되게 있었고 결국 해당 인원들의 사퇴로 마무리됐던 사건. 김 씨는 전남대 공약 배후에 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한테는 전남대는 되게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신천지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력이 태동한 곳이 전남대입니다. 지금도 전남대 후문 쪽에 상대 쪽에 가보면은 이제 큰 거대한 건물이 있잖아요. 베드로 지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만큼 신천지는 전남대 공들여왔고 자치기구 장악과 동아리 개설, 기독교 동아리 견제를 통해 대학을 노리는 전략. 전남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캠퍼스에서 만난 사역자들. 총동아리 연합회 후보로 등장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신천지였거든요. 동아리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총동아리 후보를 막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JMS 동아리가 그 안에서 종교 동아리로 활동하기보다는 학술 동아리 형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큰 소리로 뭐 음악을 틀어두고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어떤 교리, 그들의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떨까? CEC 들어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순모임 통해서 우리 같이 이런 성경 공부 아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순원을 데려가서 좀 그런 이단 단체에 같이 가입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직접 포교를 당했다는 간사도 만났습니다. 당해보셨어요, 지금? 설문제 한다고. 자기가 연대 신학과 출신인데 논문 써야 되니까 리서치 좀 해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내는 거죠, 저한테. 여러 단체가 캠퍼스에서 포교하는 모습을 보고 폭로하기도 했다는 차 씨.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알려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제 그 집을 나서는데 청년 셋이서 저한테 이제 강목을 휘둘렀죠. 제가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갔고. 캠퍼스 간사들의 발언은 탈퇴자들 경험과도 일치했습니다. 수능 끝난 청년들이 있으면은 그때 시즌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싹 돌아요. 그러면은 뭐 20살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신천지를 연결하고 또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은 이 대학교 앞으로 가요. 대학교 앞에서 막 연합 동아리인 것처럼 해서 이제 또 포교를 합니다. 그 총학생회에 전략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CCC 같은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그 동아리나 신앙 공동체 안에 침투를 했던 경험도 있고. 캠퍼스를 둘러싼 이 같은 주장과 관련 해당 단체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캠퍼스 자치기구 장악 시도를 비롯한 당시 학생 폭행, 위장 포교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JMS는 위장 포교와 캠퍼스 위장 동아리 개설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